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차이나머니가 전 세계 경제와 산업을 장악했는데, 자, 이 프로축구 시장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네, 중국 프로축구가 천문학적인 이적료와 연봉을 앞세워서 세계적인 선수들을 쓸어담고 있는데요. 네. 상하이 상당히 최근에 잉글랜드 첼시의 오스카 선수를 데려왔는데 주급, 그러니까 주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5억 8천만 원이고요. 또 아르헨티나 공격수 테베스 선수가 상하이 선화 이적을 앞두고 있는데 네. 주급이 무려 9억 원에 달합니다. 매주 9억 원. 이 테베스 선수 과거에 박지성 선수 친구 아닙니까? 네, 박지성 선수와 함께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굉장한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세계 프로축구계에서도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네, 맞습니다. 테베스 선수가 받게 되는 주급 9억 원은 호날두 선수와 메시 선수의 주급을 합한 10억 원에 육박하고요. 주급 9억 원을 환산하면 1초에 1,500원, 1시간에 530만 원, 하루에 1억 2,900만 원을 벌게 되는데요. 네. 영국 신문 미러지가 테베스는 매일매일 스포츠카 포르쉐를 한 대씩 살 수 있는 돈을 벌게 된다고 네.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테베스 선수가 고향팀 보카 주니어스에서 뛰고 있는데요. 또 아쉽게도 홈팬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또 중국의 거액의 제의를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1시간에 530만 원. 저와 이 청취자분들 대부분 흑수저인데 꼭 짜증나게 이런 분석을 하셔야 했나요? 저도 네. 마찬가지인데요. 네. 또 영국 신문 미러에서 또 재미나게 또 이런 분석을 했고요. 또 그만큼 네. 또 돈을 많이 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1시간에 대부분 보통 그것도 고액 연봉자 가까운 중산층 이상의 월 급여를 이제 수령을 하는데, 자, 이 중국 축구 말이죠. 이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에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13년에 취임한 축구광 시진핑 국가주석이 축구를 통해 일어선다는 축구 굴기를 국가 정책으로 내세웠는데요. 그래서 중국 재벌들이 앞다퉈서 프로축구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고 있고요. 중국 팀들은 한 경기 승리 수당으로 선수 한 명당 6천만 원을 벌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자, 이 중국의 황사머니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영국 미러지가 만약 당신이 테베스라면 중국으로 향하겠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무려 8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프로는 결국 돈이라면서 중국행을 옹호하는 쪽이 있고요. 반면에 금보다는 축구를 사랑한다는 무리뉴 감독처럼 중국행을 거절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팀들이 슈퍼스타들을 쓸어담고 있어서 또 다소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또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 보이네요. 자, 국내 프로야구 보죠. 이 NC가 해커 선수와 재계약을 한 거죠? 네, NC가 해커 선수와 총액 100만 달러, 우리 돈 12억 원에 재계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2014년부터 NC에서 뛴 해커 선수가 5시즌째 한국에서 활약하게 됐고요. 해커 선수는 올해는 13승 3패를 기록하면서 한국 시리즈행을 이끌었는데, 또 해커 선수가 날 믿어준 NC에 감사하고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여자 골프의 박성현 선수 대한항공과 후원 계약을 맺었군요. 네, 박상현 선수가 후원 계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1년 동안 국제대회를 위해서 대한항공을 이용할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항공권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됐습니다. 또 쇼커트의 또 귀여운 외모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박성현 선수는 올해 KLPGA 투어에서는 또 다승왕, 상금왕을 휩쓸었고요. 또 내년부터는 미국 LPGA 투어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대한항공이어서 이런 항공권 또 혜택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국회가 멀게 느껴지십니까? 국회 사용 설명서가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알려드리고 있는 국회 사용 설명서 28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2부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 새누리당이 내일 2개로 쪼개지는데요. 이 비박계 신당이 가져올 변화,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윤재관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비박계 국회의원 30명 안팎씩 내일 새누리당을 탈당하기로 한 날이에요. 네. 이 다음 달 설 명절 전에 창당한다, 이 계획이던데 국회는 이제 사당 체제 구축이 현실화된 거잖아요. 네, 네. 자, 사당 체제 좀 생소한데 그 전 사례가 언제였던가요?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오래돼서 네. 잘 기억 못 하실 겁니다. 1988년에 87 민주화 항쟁 이후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사당 체계가 그때 네. 처음 있었습니다. 사실상. 집권당에도 민정당, 그리고 YS의 통일민주당, DJ의 평민당, JP의 신민주공화당. 이렇게 해서 다, 이 4개 당이 전부 다 20석 이상의 의원수를 가지면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네. 각종의 청문회도 이루어지고 민주주의의 큰 진전을 이루었던 그 시기가 바로 198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도에 소위 말하는 3당 합당으로 사당체계가 붕괴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나오는 거니까 26년 만이니까요. 한 세대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기이한 정당체계가 곧 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보통 한 세대를 20년에서 30년으로 보니까 네. 26년 만에 딱 한 세대 만에 네, 그렇습니다. 사당체제가 나왔는데, 자, 이 사당체제가 되면요, 국민들 이제 선택지가 많으니까 네. 다양해서 좋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너무 네. 많아서 복잡하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 네. 구체적으로 이 정당이나 국회 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좀 눈에 띄는 변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뭐니 해도 뭐니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벌어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국회 정당의 운영이 자기 당원들이 낸 당비로만 운영한 게 아니고 네. 국고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그렇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고보조금에 그래서 배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연간 한 400억 정도가 총 배분이 되는데요. 네네. 일단 그 중에 한 반 200억 정도를 원내 교섭단체를 갖춘 정당이 나눠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3개 정당이었으니까 200억을 3분의 1로 해가지고 나눠 가졌는데 네. 이게 이제 4분의 1로 몫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200억 외에 다른 45%의 비율을 의석수와 그리고 정당의 지난 총선에서 얻었던 정당의 득표율 네.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배분을 하는데요. 참고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5% 총액의 5%를 균등하게 계속 배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나머지 3개 정당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3개 정당은 많게는 연간 한 20억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게 되고요. 네. 당연히 분당을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새누리당에 주어지던 금액을 쪼개지는 비율만큼 나눠주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혼할 때의 재산 분할 네. 이거랑은 좀 다른 거군요. 네, 전체적인 변동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돈을 수령하는 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네요. 네, 원내 교섭단체 중에 의원수가 가장 많고 지난번에 정당 득표율에서 큰 차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차지하게 되는데 총액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늘어나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가져가는 분들의 총액은 결정돼 있는데 가져가는 사람의 파이는 숫자는 늘어나니까 총액은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파이는 그대로니까 네네,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대로인데 이제 n분의 1의 n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국고보조금 결국 국고에서 그러니까 이제 혈세로 모인 국고에서 네. 결국은 이 정당 활동 국민을 위해서 잘 하시오.
그리고 이제 세비를 나눠주는 건데 네. 이거 말고 이 정당들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는 또 당원들이 내는 당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당비와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대략 어떤가요, 현재? 3대 7, 뭐 4대 6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당비가 더 많냐면 그렇지는 않고요. 당비가 더 적습니다. 당비가 3, 예,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7. 예, 그렇습니다. 예, 3이나 7, 4 아니면 6. 정당에 4대 따라 좀 6. 다릅니다만은 정당의 체계가 좀 오래된 당은 한 40% 정도까지 되고 신설정당은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것, 이것은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는 적은 것 같지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특히나 내년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많은 그렇죠. 변화도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 뭐니 해도 머니다. 이렇게 네. 돈 문제가 크게 박힌다 말씀하셨지만 네. 돈으로만 이제 국회 운영을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 외에 국회 운영에 좀 변화가 있는 대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가보지 않는 길을 또 26년 만에 가보니까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망하기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부정적인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는 각 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의사 일정들을 합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만 국회가 운영이 되는데 기존에 뭐 2명이 모여서 합의하고 협의하는 것보다는 4명이 모이는 경우 지금은 3명입니다마는 또 4명이 모이다 보면 이게 협의하고 합의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시쳇말로 모이는 시간 결정하다가 끝나는 판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고요. 네네. 실제로도 지금 사당 체계가 앞두고 있어서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을 이제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고요. 네. 반면에 각 당별로 이제 고차 방정식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드린 1988년의 체계를 보면 이 시기 때 가장 많은 정당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들, 새로운 개혁적인 정책들을 새로 도입하고 서로 정당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서로 그러한 선명성 경쟁들을 하면서 성과들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함께 있을 텐데 실제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부각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비박 신당이라고 하는 분들이 국방이나 이런 부분 안보나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의 야당들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그동안 풀지 못했던 그런 국정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사실 정치 공급자가 많아졌다고 하면 정치 소비자인 유권자, 국민 주권자들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꼼수만 안 쓰면 될 것 같아요. 공정한 경쟁만 하면. 자, 이 국회 사용 설명서 오늘 28번째 시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국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입법 내용, 또 주권자로서 국민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 말 그대로 국회를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하고 알려주셨는데 자, 끝으로 소감 한마디 전해주세요. 네. 이번 사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이 나라의 주인이 진짜로, 어느 한 사람, 대통령과 뭐 비선실세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국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만은, 역시나 국회도 그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그 국민들에게 국회를 좀 더 개방하고, 더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은 내부자들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연초부터 책도 내고 이 방송에도 출연하고 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뭐 저의 그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국회는 뭐 세상사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회의원들한테 채찍질을 가하실 때는 분명히 더 하셔야겠지만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로 정당히 평가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좋은 점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도 박수를 좀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만날 기약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셔도 이 마음 잊지 마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관 보좌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 차차차 삼행시
상시. 차. 차 살 때 허위 매물엔 헛걸음 보상. 차. 차 팔 때도 변동 없는 매도가 보장. 차. 차 사고 만변해도 환불 보장. 이게 바로 차차차 3대 서비스. KB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국민시세 KB 차차차. 환불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피부 케어, 두피 케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시죠? 그럼 몸은요? 바디엔 토비콤 골드죠. 토비콤 골드는 비타민 A에서 항산화까지 요즘 바디를 위한 바디 비타민. 하루 한 알 바디 비타민 토비콤 골드 안공약품.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최영일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